예, 그럼 계속해서 65페이지 회로망 보겠습니다. 회로망은 뭐냐? 우리가 회로망은 간단하게 보면 선형 회로망이 있습니다. 선형 회로망, 그 다음 비선형 회로망이에요. 비선형 회로망인데, 선형 회로망은 전압 전류가 관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겁니다. 선형적으로. 그 다음 비선형은 그 선형적이 안 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얘는 RLC를 사용한 거고, 얘는 뭐 예를 들어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 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로망.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 선형 회로망 이런 거죠. 우리 반도체 뭐 트랜지스터나 뭐 사이리스터 이런 것들 여기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RLC를 사용한 선형 회로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망에서 우리가 이상적인 전압원이 있고, 예, 이상적인 전류원이 있습니다. 예, 회로망에서 쓰는 전압원 전류원의 이상적인 게 뭐냐? 얘는 전압원의 저항이 0이고, 여기는 전류원의 저항이 무한대일 때입니다. 무한대일 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부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보세요. 얘가만 제가 100V를 줬습니다. 100V 줬는데, 여기에 100V 줬으니까 여기에 100V가 걸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죠. 맞죠? 그럼 만약에 99ohm이에요. 99ohm. 그럼 모든 경우 여기에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내부 저항이 있어요. 그럼 99ohm이고 여기에 1ohm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내부 저항입니다. 내부 저항. 그럼 100V 줬을 때 여기에 몇 볼트? 99V가 걸리고 내부 저항에 1V가 걸립니다. 와, 100V가 갔는데 거의 99V 거의 다 갔네 라고 하겠지만은 이상적이다라는 조건을 달았을 때, 이상적이라면은 이 내부 저항이 얼마? 1보다는 0.1이 좋고 0.01이 좋고 0.01이 좋고 0.001이 좋다는 거예요. 내부 저항은 작을수록 좋다, 내부 저항은 0이면 좋다는 겁니다. 이상적인 전압원의 내부 저항은 0. 그 다음에 전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상적인 전류원은 내부 저항이 무한대일 때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선형 회로망에서 계산하는데, 전압원은 계산할 때 단락을 시킵니다. 단락. 쇼트. 그러니까 전류원은 개방을 시키는 거, 개방. 만약에 보세요. 내가 계산을 할 때 전압원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하죠. 전압원은 어떻게 하느냐? 쇼트 시키는 거예요, 쇼트. 전류원이 있으면 전류원이 이렇게 씁니다. 전류원이 이렇게 했을 때 전류원은 어떻게 하느냐? 개방시켜 떼버리는 겁니다. 떼버려요. 이렇게 떼버리고 나서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4장 회로망에서는. 네. 그래서 회로망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일단 회로망이 정리해서 중첩 밀만 대분항 노턴이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공식 등은 본교재 가서 하고요. 중첩의 원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중첩이라는 것은, 중첩이라는 건 중복이다. 뭐가? 전원이 중복됐다는 겁니다. 전원이 중복. 전원이란 것은 전압을 공급하는 전압원이나 전류를 공급하는 전류원이
두 개 이상이요. 전압원이 두 개 이상이거나 전류원이 두 개 이상이거나 혹은 전압원 하나, 전류원 하나. 이렇게 전원이 두 개 이상일 때를 중첩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전원이 한 개, 두 개죠. 전압원, 전류원 두 개입니다. 이때 중첩의 원리로 계산을 하고자 하면은 어떻게 그리냐면은 보세요. 이런 그림은 똑같은 거 하나 더 그려요. 예, 똑같은 거 하나 더 그리고 이겁니다. 보세요. 전원이 중첩이 됐을 때는 똑같은 걸 두 개 그려서 일단 얘로 먼저 계산을 합니다. 이 전압원으로 계산할 때 전류원이 있죠. 이 전류원은 어떻게 하느냐? 떼버리는 겁니다. 이상적인 전류원은 내부 저항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럼 무한대면은 얘가 전류원이니까 얘로 계산할 때는 없다는 거예요. 개방시킨다는 겁니다. 개방.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개방시키고 이렇게 완전히 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회로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얘로 가지고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 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 전압원은 단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종첩의 원리예요. 종첩의 원리. 그 다음에 밀만의 정리입니다. 밀만의 정리는 전압원이 여러 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 전압원이나 전류원이나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회로가 됐을 때 여기에 합성 전압이 얼마냐? 이렇게 전원이 병렬로 여러 개 이렇게 됐을 때 뭐 얘는 100입니다. 이건 110이에요. 이건 뭐 120입니다. 100, 110, 120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전원이 다르죠. 전원이 다르고 저항 1, 2, 3입니다. 다를 때 이렇게 합성 전압 전체 전압이 얼마인가를 구하는 것이 밀만의 정리입니다. 밀만의 정리. 이게 밀만의 정리예요. 그 다음에 대분항과 노턴의 정리가 있습니다. 대분항의 정리와 노턴의 정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복잡한 회로라고 볼게요. 이렇게 좀 복잡한 회로가 있을 때 대분항은 있죠. 결론은 뭐냐? 대분항은 이 회로를 변화를 시키는데 딱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딱 정해져 있어요. 보세요. 대분항은 딱 이렇게 해요. 여기 전압 하나, 저항 하나가 대분항이에요. 이런 회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대분항 변환이라고 합니다. 대분항 등가 변환. 그 다음에 노턴은 뭐냐? 이런 회로를 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전류원 하나, 어드미턴스 하나. 다시 어떤 회로든 간에 결론은 똑같습니다. 대분항은 전압원하고 저항 혹은 임피던스 던수로 나타내는 것이 대분항이고요. 노턴은 어떤 회로든지 전류원과 뭐 어드미턴스 컨덕턴스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대분항 등가 변환, 노턴 등가 변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회로망에서 회로 이런 사장 회로망에 들어가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교류 전력 가겠습니다. 교류 전력 보세요. 네.
교류 전력인데, 우리가 교류에서는 전력이 3개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용어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입니다.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이요. 유효전력은 우리가 일하는 전력. 뭐? P라고 쓰고요. 단위는 직류에서 전력과 똑같은 겁니다. 직류에서는 전체 전력이 다 일을 하는 겁니다. 직류에서는 유효전력이 전체적 피상전력과 같고 무효전력은 없습니다. 근데 교류에서는 유효전력과 무효적 피상전력인데, 이 유효전력은 직류에서의 그 전력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 일하는 전력입니다. 유효전력. 무효전력은 뭐냐? 전기를 보내줬습니다. 전기를 보내줬는데 이놈이 전기를 쓰지는 않고 갖고 있다가 뱉어버리는 거예요. 전기를 보내줬는데 안 쓰고 다시 뱉는다, 줬는데 뱉는다, 무효다. 이런 전력 쓴 게 아니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뭐? 충전했다가 방전하는 전력이에요. 얘는 PR이라고 단위를 바라고 합니다. 무효전력은 충전 방전하는, 그러니까 충전 방전하는 게 어디예요? L과 C죠. L과 C. 코일도 그렇고 콘덴서도 그래요. 코일은 이렇게요. 코일은 이렇게 충전했잖아요. 이렇게 충전했다가 이렇게 방전합니다. 이 방향으로. 콘덴서는 있죠. 이렇게 충전했잖아요. 했다가 어떻게? 이렇게 방전을 합니다. 이게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 방향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에서 공부할 때 L과 C는 무조건 빼는 건데, 일단 여기에서는 무효전력이라는 게 L과 C에서의 전력입니다. 충전했다 방전 전력. 피상전력은 우리가 모든 전력을 얘기합니다. 모든 전력. 이 전력, 저 전력 안 가리고 모든 전력이요. 그러면 all입니다. 단위는 볼트 암페어예요. 모든 전력,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은 더 합한 거예요. 그래서 피상전력은 유효전력 플러스 무효전력인데, 우리가 유효분, 무효분 다 더하는 거 아니죠. 무효분은 리액션스도 그렇고, 무효분은 어떻게? 유효분이 지금 이렇다고 하면, 유효분이 이렇다고 하면은, 무효분은 뭐 이렇게나 이렇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게 무효전력입니다. 무효전력. 그럼 무효분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J를 써죠. 허수입니다. 허수 J를 쓰고, 따라서 피상전력의 크기는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에서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이것이 교류 전력이에요. P 와트, PR 바, PA 볼트 암페어. 예, 요거 전력입니다. 전력. 근데 얘들을 조금 쉽게 보시면은 삼각형 하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직각삼각형에서 세타입니다. 아까 얘가 유효분이라고, 요게 무효분이라고, 이게 피상전력이라고 했죠. 피상전력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보세요. 우리가 PA분의 P는 어디서 많이 보셨죠? 뭐?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 따라서 우리가 유효전력은 피상전력에서 코사인 역류를 곱한 겁니다. 피상전력에서 역류를 곱한 그게 유효전력이에요. 그 다음에 PA분의 얼마? PR은 얼마요? PA분의 PR은 사인 세타죠. 따라서 우리가 무효전력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P에 사인세타. 피상전력에서 이게 뭐예요? 무효전력이니까 무효율을 곱한 거예요. 무효율을 곱한 것이 무효전력입니다. 무효전력. 근데 여러분 좀 다르게 보면은 이 전류에다가 전류의 제곱에 전력은 I 제곱 R이죠. 전류에다가 저항성물 곱한 거 얘는 전류의 제곱에다가 뭘 곱한 것? 리액턴스. 얘는 전류의 제곱에다가 뭘 곱한 것? 임피던스를 곱한 거죠. 임피던스를 곱한 거. 전력 관계에 대해서는 있죠. 지금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일 덜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최대 전력의 전송입니다. 최대 전력의 전송. 전달 전송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뭐 직류와 교류가 있겠습니다. 직류와 교류가 있는데 일단 직류에서 이렇게 볼게요. 전압이 이렇게 있습니다. E. 그 다음에 내부장이 있죠. 내부장 R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전압 E하고요, 이 내부저항 R은, E와 R은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전원, 공급해준 전원이기 때문에 이 전압과 이 내부저항은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리고 부하저항 R이 가변입니다. 이 저항은, 이 부하저항은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E가 있고 R이 있고 저항 R이 있는데 얘가 100V고 얘가 15ohm이고 얘가 1ohm일 때, 얘 변하지 않는 얘가 15ohm이고 얘가 5ohm일 때, 얘가 100이고 얘가 10이고 얘가 15ohm일 때, 얘도 왜 못 변해요? 100이고 10이고 20일 때, 100이고 10일 때, 50일 때, 그때 여기에서의 전력 P를 구하는데 어떨 때가 가장 크더라라고 하냐면, 어떨 때가 가장 크더라? 이때가 이 중에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때가 가장 크더라는 겁니다. 전력 P는 I제곱 R이죠. I제곱 R이니까 I는 전체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 R이니까 얼마? 전체 저항 얼마? 20분의 전압 100의 제곱 곱하기 저항 10이죠. 10. 이때가 가장 크더라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 특징을 보니까 이때가 뭐냐?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이 같을 때입니다. 같을 때. 내부 저항과 이 내부 저항, 변하지 않는 이 저항과 변하는 이 저항이 같을 때 가장 큰 전력이 전달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때예요. 이때. 네, 이때. 그럼 그때 전력은 얼마냐? 전력은 보세요. P는 아까 했지만 I 제곱 R은 합성저항의 분의 전압 제곱 곱하기 R이죠. 합성저항 얼마? 얘하고 같으니까 얼마? R이고 얘도 R이면 2R 분의 V의 제곱 곱하기 R이니까 얼마? 4R. 4R 제곱인데 약분의 4R 분의 V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전달되는 최대 전력은 4R분의 V의 제곱입니다. 4R분의 V의 제곱. 이게 최대 전력 전달입니다. 직류에서입니다. 교류는 본 교재 가서 해보시고, 가장 큰 전력이 전달되는 조건은 간단하죠. 내부저항은 외부저항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서 인덕턴스입니다. 인덕턴스 들어보셨죠? 단위는 헨리입니다. 단위는 헨리. 우리 인덕턴스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약에서 했지만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가 있죠. 인덕턴스는 이렇게입니다. 내가 여기를 전류를 흘렸을 때 여기에서 자속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L, 자기 인덕턴스고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여기 전류를 흘렸는데 여기에서 자속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M,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죠. 상호 인덕턴스. 네,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의 개념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기학 시간에 했던 게 뭐냐? I를 흘리면 N파이가 되는데 얼마나 발생하느냐? 자속이 N번 얼마나 발생하느냐 해서 L은 I분의 N파이라고 했고요.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이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이 있어요. 얘에 걸린 전압은 우리가 얘가 저항이고 전류라면 V는 IR만큼의 전압이 걸리는데 여기 코일에 걸리는 전압 E는 얼마냐면은 여기선 교류에서죠. 교류. 직류에서는 안 서니까 교류에서 얼마? 여기 인덕턴스가 L 곱하기 DT분의 DI입니다. L DT분의 DI 볼트만큼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L DT분의 DI만큼. 그 다음에 에너지는 여기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만큼 2분의 LI 제곱만큼 에너지가 걸리는 겁니다. 2분의 1 LI 제곱. 코일의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요. 에너지.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는 우리가 뮤추얼 인덕턴스라고 해서 뮤추얼은 M입니다. M은 원래 있죠. 이상적의 경우에는 L1과 L2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M은 L1 곱하기 L2에서 루트 씌우는 것이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M은 루트 L1 곱하기 L2. 이게 상호 인덕턴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에서 결합계수라는 게 있어요. 결합계수. 만약에 여기 권선을 이렇게 감았고요. 이렇게 감았습니다. 공기 중에서 감았는데 여기서 발생된 자석이 이렇게 잘 세교가 안 되는데 철덩어리에 감았을 때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으면 여기서 발생된 자석이 다 이리로 통과하겠죠. 그럼 얘는 결합력이 작고 얘는 결합력이 큰 겁니다. 그래서 100% 결합이라면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합계수 K라는 게 있어요. K. 결합력이 얼마나 잘 되느냐, L1에서 만든 자석이 L2로 얼마나 잘 가느냐, 결합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호 인덕턴스의 일반적인 식이고요. 따라서 결합계수 K는 루트에 넘어가니까 L1, L2분의 M이고 K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이죠. 결합계수 K는 결합계수입니다. 이게 상호 인덕턴스로 구하는 거고, 상호 인덕턴스의 전압 얼마? L DT분의 DI 대신에 뭐? A, M만 들어가는 거죠. M만. L DT분의 DI, 자기 인덕턴스 대신에 상호 인덕턴스 M만 들어가면 됩니다. M만 들어가서 M DT분의 DI가 돼요. 그 다음에 돼요? 만약에 L1과 있고 L1과 L2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어요. 그럼 전체 인덕턴스가 얼마냐? 보니까 L1 플러스 L2가 되던데, 이게 저항이라면 R1 플러스 R2 하면 됩니다. 저항이라면 그냥 R1 플러스 R2 하면 돼요. 근데 저항이 아니고 콜이잖아요. 맞죠? 콜이면 L1 플러스 L2에서 아까 얘기했던 상호 인덕턴스가 있는 겁니다. 얘가 여기 영향을 미치고 얘가 여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인덕턴스가 얼마? M인데 얘가 여기 한번 미치고 얘가 여기 한번 미치니까 2배 M이 되는 겁니다. 2배 M. 근데 이게 연결 방향이
가동이 있고 차동이 있습니다. 가동이 차동이 있는데, 가동은 L1과 L2가 더해지는 방향으로 감긴 거예요. 감긴 방향을 얘기합니다. 차동은 L1과 L2가 빼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L1 플러스 L2에서 상호 인덕턴스, 2배 상호 인덕턴스가 가동이라면 더해질 거고 차동이라면 빼질 겁니다. 전체 인덕턴스가. 따라서 가동할 때 L0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EM, 여기는 L0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으로 상호 인덕턴스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호 인덕턴스를 이렇게 구한다 하는 거예요. 상호 인덕턴스가 아니고 전체 인덕턴스, 전체 인덕턴스에 얘가 보세요. 직렬 연결입니다. 직렬 연결. 근데 병렬 연결일 때는 우리가 가동일 때는 우리가 저항 보세요. R1 플러스 R2분의 R1 R2죠. L1 플러스 L2분의 L1 L2가 돼요. R1 플러스 R2분의 L1 L2 대신 L1 플러스 L2분의 L1 L2예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EM분의 마이너스 M 자승입니다. 이게 가동이고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분의 플러스 EM분의 L1 L2 마이너스 M의 제곱이 차동인데, 그냥 형태만 기억해 주시면 되죠. 지금 뭐 어차피 본교재 가서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고, 결합할 때 그 결합 방향에 따라서 가동이냐 차동이냐 직렬이냐 병렬이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는 것, 요거 정도만 기억하고 개념을 잡고 가셔도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은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인덕턴스를 했습니다. 인덕턴스 했고,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7장 삼상교류에 대해서 기초 부분만 말씀드리는데, 이 삼상교류는 있죠. 우리가 대부분 정력공학이나 뭐 전기기기나 실기나 가면 삼상을 많이 써요. 삼상에 대한 기초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7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